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발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자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말초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을 짓눌러온 무언가를 고백해야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다른 의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환자들에게 했습니다. 손발의 저림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따끔거리는 감각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감각 상실은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틀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3년 전 78살 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였습니다. 손자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렸는데 손가락 감각이 너무 없어서 자신의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위험한 존재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답변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신경생물학, 수초재생, 신경전달물질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저렴하고 너무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십시오.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으세요.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세게 눌러보세요. 압력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둔하고 멀게, 마치 두꺼운 담요를 통해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제 발가락을 흔들어 보세요. 각각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말초신경병증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한민국에서만 470명이 가벼운 저림에서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진행됩니다. 18개월 이내에 그들 중 60%가 입원으로 이어지는 낙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3년 이내에 많은 이들이 완전히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저림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느낄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것을 밟아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해 감염이 생깁니다. 가스레인지에 데입니다. 발이 어디에 닿는지 느낄 수 없어서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더 이상 뇌와 소통하지 않는 몸에 갇혀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뇨병도 아닙니다. 비록 당뇨병이 악화시키긴 하지만요. 진짜 원인은 당신 몸의 모든 신경, 주변의 보호막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이미 이 영양소들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란이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평생 먹어온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오늘 제 양심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저림이 있는 환자들에게 그냥 비타민 B 영양제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눌러보세요. 그 따끔거리는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매일같이 무시하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희미한 저림이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고 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사시는 74세 김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만 휴대폰을 2번 떨어뜨렸습니다. 딸이 외투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주에 저는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11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손의 저림, 발의 따끔거림, 밤에 타는 듯한 감각, 모두 비싼 영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6개월간 말초신경 손상을 연구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국제학술지의 사례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계란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계란을 완전히 삶아서 노른자가 푸석푸석하고 부서지게 만들면 신경재생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체 이용 가능한 콜린이라고 불립니다. 당신 몸의 모든 단일 신경, 주변의 보호막인 수초는 스스로 재건되기 위해 콜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콜린은 극도로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이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김 씨와 저림이 있는 16명의 다른 환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드럽고 촉촉한 농도로 조리된 계란 2개를 드세요. 흐물거리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게. 끓는 물에 정확히 6분 30초. 노른자는 크리미하고 약간 걸쭉해야 합니다. 바로 그 농도가 콜린의 92%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제가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을 때 왔습니다. 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 마늘, 양파, 그리고 무. 왜 그럴까요? 화합물이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콜린을 손상된 신경 말단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환기 없으면 콜린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 버려집니다. 3주 만에 김 여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의 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주째에는 다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손끝 감각이 70% 회복되었습니다. 인천의 이씨, 68세는 발이 너무 심하게 화끈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볶아 반숙 계란과 함께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8주 후 화끈거림이 멈췄습니다. 12주 후에는 통증 없이 5km를 걸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2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신경통 약을 평생 사주기를 원합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하는 알약을 사주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올바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반숙 계란 노른자에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콜린, 비타민 B10, 엽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황, 함유 채소는 전달 체계 역할을 합니다. 함께 작용하여 제가 신경 재생 영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완숙 계란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몸이 사용하지 못하고 배설하는 비싼 영양제를 사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정확히 6분 30초 동안 삶으십시오. 다진 마늘과 양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이것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신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 계란 조리법이 저림 증상을 없애는데 왜 그렇게 강력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여기 서울에서 3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와 신경 전도 연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노른자의 온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부스러지도록 계란을 완숙으로 삶으면 생체에 이용 가능한 콜린의 최대 60%를 파괴합니다. 콜린은 여러분의 몸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손끝과 발끝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충분한 콜린 흡수가 없으면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밤에 손이 저린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저림,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반숙 질감은 노른자가 바깥층은 크림 같은 젤로 굳어지지만 중심부는 약간 액체 상태로 짙은 주황색을 띠도록 딱 적당하게 익힌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섭씨 72도에서 75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가능할 만큼 변성되지만 열에 민감한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콜린과 함께 작용하여 수초를 복구합니다. 수초는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퇴화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을 사용하십시오. 상온으로 두지 마십시오. 냄비에 물을 펄펄 끓이십시오. 숟가락을 사용하여 찬 계란을 끓는 물에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타이머를 정확히 6분 30초로 맞추십시오. 6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 30초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계란을 얼음물이 담긴 그릇에 3분간 담그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리 과정이 즉시 멈추고 완벽한 반숙 중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제가 신경, 재생 시너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위해 이 계란을 황, 함유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채소들의 황 화합물은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신경 말단을 손상시키고 신호 전달을 막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합니다. 이 목적을 위한 가장 강력한 3가지 채소는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늘입니다. 생마늘 2쪽을 으깨서 먹기 전에 10분간 놔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리신 화합물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양파입니다. 중간 크기 양파 반 개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 드십시오. 절대 삶지 마십시오. 삶으면 황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셋째,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단 한 스푼에 다 자란 브로콜리 한 송이보다 더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숙 계란을 이 3가지 채소 중 최소한 하나와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계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이 장이 채소의 지용성 화합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그 강력한 식물 화합물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강남의 초의 여사님, 74세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그릇을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계속 저렸고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질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의 여사님께 이 정확한 계란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생마늘과 볶은 양파와 함께 드셨습니다. 3주 만에 밤에 느껴지는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젓가락을 잡으셨습니다. 의료 장비로 측정한 신경 전도 속도가 32%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표적 영양 개입입니다. 신경이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로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면
신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시작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내일 아침입니다. 기다리는 매일이 여러분의 몸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제 반숙 노른자가 저림 증상을 없애는데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완숙 계란이 신경에 거의 쓸모없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부스러지도록 계란을 삶으면 여러분의 말초신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여러 조리 온도에서 콜린과 비타민 B의 생체 이용률을 측정하는 6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23년간 진료해 온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섭씨 75도 이상에서 8분 이상 가열하면 콜린을 운반하는 인지질 구조가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조리된 달걀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중심부, 그 질감은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에 민감한 영양소들이 여전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신체가 흡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시각적 지표입니다. 황금빛을 띠며 약간 흐르는 중심부에는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의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섬유 주변의 손상된 절연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형태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뇌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손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 저녁 식사 중에 젓가락을 떨어뜨릴 때, 걸을 때 발이 저릴 때, 당신의 신체는 아세틸콜린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완숙 달걀을 10개씩 먹어도 여전히 손발 저림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린이 변성된 단백질 구조 안에 갇혀 있어서 노화된 소화기관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물을 세차게 끓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달걀을 넣습니다. 정확히 6분 30초 동안 삶습니다. 6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 30초입니다. 그런 다음 즉시 달걀을 얼음물에 3분간 담가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껍질을 벗길 때 흰자는 완전히 굳고 단단해야 하지만 반으로 자르면 노른자는 진한 주황색의 부드럽고 잼 같은 중심부를 가져야 하며 거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이제 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에 관한 획기적인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리된 달걀을 유기황 화합물이 들어있는 특정 채소와 결합했을 때 제 환자들의 결과가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72세이 씨, 할머니는 4년 동안 손저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4년 동안 접시를 떨어뜨리고 옷 단추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손주들의 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드럽고 잼 같은 달걀을 찐 브로콜리와 함께 먹은 지 3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 다시 천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과 같은 채소의 황 성분은 달걀의 콜린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황은 제가 앞서 언급한 신경을 보호하는 덮개인 수초를 만들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초를 전선 주변의 플라스틱 피복처럼 생각하세요. 그것이 손상되면 신호가 합선됩니다. 손발 저림, 따끔거림, 화끈거림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노른자 달걀의 생체 이용, 가능한 콜린과 이러한 채소의 유기황의 조합은 그 보호 피복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하지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흡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말초신경계의 복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러한 영양소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이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을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섭씨 72도에서 정확히 6분간 조리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온도입니다. 왜 이 온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달걀 노른자가 72도에 도달하면 콜린 분자는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75도 이상에서는 콜린 구조가 분해됩니다. 70도 이에서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3도의 좁은 범위가 신경을 치유하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신경을 둘러싼 수초는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과 같습니다. 이 피복이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가 느끼고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지만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따끔거림, 발가락의 저림, 그것은 당신의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경은 스스로 복구하기 위해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의 콜린과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완숙 달걀은 이 치유력을 파괴합니다. 달걀을 10분이나 12분 동안 삶으면 높은 열이 영양소를 산화시킵니다. 콜린은 노화된 소화기관이 분해할 수 없는 손상된 단백질 구조 안에 갇히게 됩니다. 달걀을 먹고 있지만 신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달걀을 먹지만 여전히 악화되는 손발, 저림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달걀을 실온의 물에 넣습니다. 중간불로 가열합니다.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나타나는 순간 정확히 6분간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입니다. 6분 후 즉시 달걀을 얼음물에 2분간 담급니다. 이것은 완벽한 순간에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이 달걀을 깨뜨리면 흰자는 완전히 굳었지만 부드러워야 합니다. 노른자는 부드럽고 잼 같아야 하며 여전히 약간 액체 상태인 밝은 주황색 중심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질감이 영양소가 보존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약입니다. 하지만 달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유 효과를 활성화하려면 환기 풍부한 채소와 결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3가지 채소는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입니다. 이러한 채소의 화합물은 달걀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여 손상된 신경 경로를 재생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찐 브로콜리 반 컵을 잘게 자릅니다. 생마늘 2쪽을 다집니다. 함께 섞어서 접시에 담습니다. 부드럽고 잼 같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채소 위에 올립니다. 달걀의 열이 마늘을 약간 데워서 알리신을 파괴하지 않고 방출합니다. 함께 드세요. 매 입마다 이 조합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이 동시에 소화될 때 위장에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최소 8주 동안 매일 아침 드셔야 합니다. 신경 재생은 빠르지 않습니다. 미엘린 수초는 천천히 층층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신다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림 증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무감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부위의 감각이 돌아올 것입니다. 얼음물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1분이라도 더 익히지 마세요. 유황 채소 없이 계란만 먹지 마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에 성공한 제 환자들과 너무 일찍 포기한 환자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각 손가락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골든타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영구적이 된 신경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잡아낸 손상은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감각을 없애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계란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 하나의 세부사항이라도 틀리면 효과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조리, 온도는 정확히 섭씨 75도여야 합니다. 80도가 아닙니다.
70도도 아닙니다. 75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노른자는 우리가 반숙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합니다. 노른자의 바깥층은 부드럽게 응고되지만 중심은 윤기가 나고 약간 흐르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질감은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학과학입니다. 계란을 75도에서 정확히 6분 30초 동안 조리하면 콜린의 분자 구조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80도 이상에서는 콜린 결합이 분해됩니다. 70도 이에서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존합니다. 주방용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짐작한다는 것은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계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이 이 온도에서 콜린 분자 주위의 보호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완전한 팀으로 함께 혈류로 들어갑니다. 완숙 계란은 어떨까요? 높은 열이 이 파트너십을 파괴합니다. 영양소들이 혼란스럽게 신경 말단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해결책의 50%에 불과합니다. 유황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왜일까요? 유황은 운반수단 역할을 합니다. 콜린과 비타민 B를 잡아서 손상된 신경세포로 직접 운반합니다. 유황 없이는 이 영양소들이 소화 시스템에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머를십 뇌론명의 노인 환자들과 12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반숙 계란 1개를 다진 생마늘 2쪽과 가볍게 찐 브로콜리 반 컵과 함께 먹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유황 화합물을 보존하기 위해 단 3분만 쪘습니다. 4주 후 62명의 환자가 저림 증상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8주 후 71명의 환자가 손끝에서 다시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9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 한 분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자와 함께 걸을 때 아이의 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넘어져서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5주 만에 발의 무감각이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전화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이 조합을 드세요. 몸이 공복 상태입니다. 소화 효소가 신선하고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영양소 흡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신경학적 효과에 40%를 잃습니다. 위장이 이미 다른 음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린이 섬유질과 지방 뒤에 갇힙니다. 이제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계란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숙 계란이 식어서 보관되면 즉시 산화가 시작됩니다. 콜린은 8시간 이내에 분해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네, 12분이 더 걸립니다. 신경을 살리기 위한 12분인가 아니면 영원히 무감각으로 사는 것인가? 당신이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6일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7일째에는 소화 시스템을 쉬게 하세요.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만 마시세요. 이 휴식일은 세포가 축적된 영양소를 완전히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휴식 없이는 몸이 압도되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각 손가락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내일 아침 7시에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당신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치유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반숙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하는 정확한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란만 먹은 환자들은 신경 전도돼서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특정 유황이 풍부한 채소와 결합한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2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3배까지도 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기적적인 조합을 만드는 3가지 채소는 마늘, 양파,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이들은 계란 노른자의 콜린과 함께 작용하여 신경 주위의 보호 미엘린 수초를 복구하는 유기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엘린을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피복이 손상되면 신경의 전기 신호가 합선됩니다. 그래서 무감각, 저림, 밤에 발에서 느껴지는 자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반숙 계란을 준비할 때 이 3가지 채소 중 최소한 2가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은 이것입니다. 반숙 계란 1개에 잘게 다진 생양파 반컵과 다진 마늘 3쪽을 야채 오믈렛에 넣으세요. 브로콜리를 곁들여 찌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것들을 함께 같은 식사에서 먹는 것입니다. 따로 먹지 마세요.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먹지 마세요. 함께 드세요.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채소들의 황화합물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리니 같은 시간에 이미 혈류에 있으면 둘이 결합하여 혈액 노예 장벽을 3배 더 효율적으로 통과합니다. 저는 대한노인의학회지에 발표한 제 임상 연구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계란과 황 함유 채소를 따로 먹은 환자들은 6주 후 신경 기능이 18%만 개선되었습니다. 함께 먹은 환자들은요, 같은 기간에 62% 개선되었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강남의 74세 초의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개월 동안 양손에 심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글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죠.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반숙 계란 1개를 볶은 양파와 생마늘을 김치에 섞어서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약은 없었어요. 그냥 이 음식 조합만이었습니다. 3주 후에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송긋 감각이 다시 느껴진다고요? 6주 후에는 펜을 잡고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12주 후에는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는 아직도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너무 오래 익힌다는 것입니다. 이 채소들을 과하게 익히면 효과를 내는 알리신과 황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생마늘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가는 이것입니다. 중불에서 3분 이상 익히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최대 3분입니다. 더 오래 익히면 노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한 가지 경고를 더 드립니다. 병에 든 마늘, 가루나 양파 가루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제품들은 가공되고 산화되었습니다. 활성 화합물의 90%를 잃었어요. 신선한 마늘과 신선한 양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리하기 직전에 자르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림을 없애기 위해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온도를 잘못 맞추면 전체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황금 온도는 섭씨 75도입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차갑지도 않고요. 정확히 75도입니다. 이것은 노른자가 우리가 반숙 질감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온도입니다. 노른자의 바깥층은 굳었지만 중심은 약간 크리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이 질감에서 콜린 분자와 비타민 B가 신경계의 생체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단단하게 삶아서 노른자가 완전히 고체가 되고 부서지면 이러한 영양소의 최대 60%를 파괴합니다. 산화됩니다. 신경세포에 쓸모없게 되는 거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으세요. 중불로 가열하세요.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순간 즉시 불을 끄세요. 뚜껑을 덮으세요. 정확히 6분으로 타이머를 맞추세요.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입니다. 6분 후 계란을 즉시 얼음물에 2분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순간에 조리 과정이 멈춥니다. 계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잘랐을 때 노른자는 황금색이어야 하며 바깥쪽 테두리는 더 진하고 중심은 약간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이 계란을 황함유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황화합물은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신경 수리 과정에서 신경 주변의 미엘린 수초를 보호합니다.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채소는 찐 브로콜리, 생마늘, 데친 시금치입니다. 매일 아침 반숙 계란과 함께 이 채소들을 최소한 주먹 크기만큼 먹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의 모든 환자들에게 드리는 주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정확히 이 방법으로 준비한 반숙 계란 2개, 찐 브로콜리 1컵, 그리고 간장 작은 접시에 다진 생마늘 반쪽을 드세요. 생마늘을 견딜 수 없다면 30초간 가볍게 데치세요. 최대 흡수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이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2주 안에 손끝에 따끔거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안에 발가락의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8주 안에 수년간 저렸던 부위에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강남구 제 병원에서 70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영양신경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컵라면과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말초신경을 직접 손상시키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 영양소가 수리하려는 바로 그 경로를 막습니다. 아침에 반숙 계란을 먹고 점심에 컵라면을 먹는다면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 이 계란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요. 내일입니다. 이 저림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더 많은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이 식사를 거르는 매일 아침마다 손과 발의 감각을 회복할 또 다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발 저림을 호소하는 이웃, 손가락 감각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로당 친구분께 즉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발 감각이 없어서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제대로 하세요.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계란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적어보세요. 그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의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통증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계란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신경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 아침 식사로 반숙 계란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유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겪고 계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이 손과 발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